민주당이 현재 시스템 공천 체계에서 친명계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식의 불공정 평가 결과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친명계로 인식되면 당원 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인물로의 물갈이와 개혁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월 22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0%가, 국민의힘은 53%가 현역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되길 원했습니다. 소수정당 지지자들도 모두 절반이 넘게 새 인물을 원했고, 새 진보연합 지지자들은 무려 84%나 다른 사람의 당선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지역,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 유권자들이 현역 교체를 원했습니다. (40) 총선 공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2월 29일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4차 결과까지 발표했고 민주당은 경선 3차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공천 발표율 77.08%로 195개를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71.15%로 180개의 공천 발표 현황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구 출마 3선 의원의 경우 감점을 부여합니다. 현역 의원 하위평가 20%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산을 받습니다. 무려 35% 감산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선 진출이 확정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를 발표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처럼 공천이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현역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현역 의원 대다수의 공천을 보장하고 현역 물갈이 가능성이 남은 강세 지역 일부에 대한 공천은 뒤로 미루는 것은 누가 봐도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임이 뻔히 보입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인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계산이 반영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역 의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천 최우선 목표로 삼은 소위 김건희 방탄 공천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8일에 처음으로 현역 불패 신화가 깨어지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부산 수영 경선에서 전봉민 의원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연제에서도 김희정 전 의원이 이주환 의원을, 대구 달서병에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꺾으면서 국힘당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탈락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했던 성남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대부분은 현역들이 우세했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권영세, 박진, 추경호 의원 등 현역 의원 대다수가 단수 공천을 통해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국힘의 텃밭인 영남권 현역 경선 지역구 18곳 중 현역 의원이 이긴 곳이 12곳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 또한 11곳 중 10곳의 현역 의원이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구태 인물을 탈락시켜 우리 당이 무엇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과정인데, 이번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는 국힘당 관계자의 내부 지적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공천이 유례 없이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고 소위 억가하는 분도 있다면서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대답은 했는데, 과연 정말 쇄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평온하고 잡음 없이 조용하지만 소위 고인물들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힘과 반대로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탈락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명은 본선에 직행하고 비명은 경선을 치른다며 비명계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의원들이 사당화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비명계 인사들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고 당의 일부 원로들이 동조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과연 친명계라는 계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보는 오랜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조직으로 소속 구성원들이 특정 계보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당직 투표, 공천 등의 현안에서 계보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변방의 장수라 불릴 만큼 국회 입성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소위 상도동계, 동교동계 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칭하는 친명계라는 계보가 성립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정성호 의원이나 성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공유하는 김병욱 의원과 같은 친명 성향 의원이 존재하나 단지 이 정도로 친명계보라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공천에 친명계 특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친명계를 전제하면서 비명계 학살 주장을 가장 먼저 촉발시킨 인사는 김영주 의원과 박용진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평가에 모욕적이라고 표현하며 탈당했고, 박 의원은 하위 10% 평가로 당에 남아 싸우겠다면서도 불공정 평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장처럼 본선 경쟁력이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같은 점수를 고려한 시스템 공천 결과를 쉽사리 불공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이미 2023년 10월에서 11월경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은 163명이지만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기준이 165명에서 170명 정도라면 32명 정도가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위 20%에 속해 있다고 밝힌 의원은 박용진, 김영주, 송갑석, 박영순, 윤영찬, 김한정, 서른 의원 등 7명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25명은 하위 20%에 속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이미 탈당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일각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 다면평가, 당원 및 지역 주민평가 등에서 가결파로 추정된 의원들이 부정적 평가 지표를 받았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적 맥락이지 이 과정에서 친명계 누군가가 개입해서 고의적으로 점수를 왜곡하거나 평가 결과를 움직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현재 시스템 공천 체계에서 친명계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식의 불공정 평가 결과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친명계로 인식되면 당원 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인물로의 물갈이와 개혁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22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0%가, 국민의힘은 53%가 현역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되길 원했습니다. 소수정당 지지자들도 모두 절반이 넘게 새 인물을 원했고, 새 진보연합 지지자들은 무려 84%나 다른 사람의 당선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지역,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 유권자들이 현역 교체를 원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1일 기준 다선 의원 안민석, 변재일, 홍영표 의원 3명이 최종 컷오프 되었습니다. 소위 중진 물갈이 시작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4선 이상 다선 의원 물갈이 규모는 절반가량에 이르게 됩니다. 당내 4선 이상 총 16명 가운데 교체가 확정된 의원은 8명이고 6명은 단수 공천되었으며 2명은 2인 경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병석,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했고 서른, 김영주 의원은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이지은 전 총경이 전략 공천되면서 자동 컷오프 됐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 변재일 의원과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4선 의상 의원은 안규백, 윤호중, 김태년, 이인영, 조정식, 정성호 의원 등 총 6명입니다. 그리고 김상희, 우원식 의원은 2인 경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며 세대 교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지만 본질을 지켜봐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공천권의 배분에서는 필연적으로 잡음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방탄특검법 눈치 보느라 잡음도 없고 물갈이도 없는 국힘의 공천 모습과 잡음 속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을 묵묵히 단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중 어떤 곳에 미래가 있습니까? 심지어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조차도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쑥대밭이 되고 국힘당은 현역 불패로 조용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개혁을 이루고 있다면서 4선, 5선 능구렁이들을 내보내고 당을 새로 새반짝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힘이 계속해서 김건희 방탄 공천을 지속할 수 없도록 2월 29일에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쌍특검법을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더욱 추가해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다시 무기명 투표에 붙였으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반대표는 109표, 무효표는 1표였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김영삼 아들, 김대중 아들, 노무현 형, 이명박 형 등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없었지만 유일하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투표를 붙인 것입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이 숫자를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쌍특검법을 정부 여당이 거부했기에 민주당은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추가된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이 있어서 추가된 범죄 혐의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발의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지만 김건희 리스크는 윤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봤자 결국 반드시 가결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힘당은 현역 의원들이 혹시나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까봐 꼼수 현역 불패 신화를 써내려갔지만 이제 목적을 달성했고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소위 국힘이 우세한 알짜 지역구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 결과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국힘당에서 남은 공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처럼 인적 쇄신에 걸맞는 현역 물갈이를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만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들을 내리꽂으면서 현역 물갈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검찰들의 세상에서 그들 눈에만 딱 맞는 인적 쇄신이 될 테니 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은 공천은커녕 경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지사는 주변 인사들에게 당을 떠나지 말고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대전 유성을에 영입인사 황정아 씨가 전략 공천된다고 하자 이 지역에서 뛰고 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선거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 지역의 이경 전 부대변인도 내가 앞장서서 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선당후사의 정신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어렵지만 분명하게 인적 쇄신과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더욱 기억하시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에도 입을 틀어막은 채 법기술로 전방위적 퇴행과 폭주를 일삼고 있는 검찰 독재 윤 정부를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